자, 녹화 준비가 다 끝났죠. 92쪽 중간 패러그래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단락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자유사상과 의지의 철학입니다. 3장 전체 제목은 생각의 뭐죠? 자살. 제목이 특이합니다. 생각의 자살이에요. 체스턴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그가 주로 회의주의로 일컫고 있는 현대 사조가 생각을 더 넓히는 게 아니라 그걸 죽인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접근하는 논리가 특이합니다. 음, 아주 재밌어요. 재밌다는 말로는 다 정확한 건 아닌데 재미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의 문장에 그 문학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잠깐 풍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풍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문학적 수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사유의 독특성과 문학적 수사가 아주 고유한 그의 에, 문학적 수사가 결합돼서 아주 묘한 그 느낌을 풍기고 있어요. 근데 거의 틀린 건 아닌데 저렇게까지 어, 몰아쳐도 되나 하는 염려가 들 정도로 과격합니다. 자, 이제 25강 그 생각의 자살 그에서 소달라 자유사상과 의제 철학입니다. 네,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물론과 뭐 또 진화론 등등 쭉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단순히 정리하는 건 아니고 그걸 아, 다시 요약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걸 제가 한번 쭉 읽어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된다 그거를 한두 마디로 끊어서 말하기가 힘드네요. 근데 지금까지 말한 그 내용만으로도 이 3장에서 체스터턴이 말하려는 핵심은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조금 속도를 빨리 할까 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더 흥미로워요. 참, 이 사람의 글쓰기가 자유자재입니다. 제 4장은 요종 나라의 윤리예요. 참 이런 제목이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요종 나라 하면 어린이들 세계 같지만 체스터턴에 따르면 오히려 근본을 말하고 있다고 해요. 하여튼 그 사장은 더 체스터턴의 휘황찬란한
그 사유와 글쓰기가 드러날 겁니다. 이제까지의 주장을 요약하면 오늘날을 특징 짓는 철학은 광기의 색채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적 광기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앞에 있는 것에 앞에 나온 내용의 요약이에요.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사조가 똑똑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광기가 있다. 그건 자기의 작은 그 이성의 근거에서만 세계를 재단하고 있으니까 우물 안에 예, 있는 개구리와 같은 거죠. 근데 자기가 우물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면 그럼 제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다 세계다.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로만 부분적인 것 같고 전체를 재단하니까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살적 광기. 근데 광기 미친 건 미쳤는데 그냥이 아니라 생각까지 다 망쳐버린다는 거죠. 하여튼 그두 가지 핵심입니다. 예, 그것만 우리가 정리하더라도 이 앞부분에 나온 체스터턴의 글을 다 이해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주교들과 경건한 거물급 인사들이 극단적 회의주의가 갈 때까지 가면 그 다음으로 축수를 넘기겠습니다. 93쪽으로 가요. 극단적 회의주의가 갈 때까지 가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를 논하는 일은 헛된 짓이다. 번역을 헛된 짓이라고 해놨네요. 영어로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짓이다 하면 좀 낮춰보는 거잖아요. 헛된 일이다 해도 됐을 텐데 여기 주교들과 경건한 거무급 인사들을 뭐 비난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들이 그 극단적 회의주의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걸 짚은 거죠. 그 사상은 이미 갈 때까지 갔기 때문이다. 이미 다 미천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죠. 유창한 무신론자들이 유창한 유창한 말 잘한다는 거겠죠. 말만 잘하는 무신론자들이 일단 자유 사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위대한 진리가 밝게 드러나리라는 식으로 떠드는 것도 헛된 일이다. 우리는 이미 그 사상이 끝장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사상은 질문을 더 이상 할 질문이 없다. 회의주의는 이미 끝장을 다 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드러냈고 거기엔 아무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 게 확인됐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존재할 근거를 이제 파괴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자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쭉 나갑니다.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과연
자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보다 더 황당한 장면은 있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 있는지를 의심하는 경우보다 더 회의적인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자아가 없다. 아니면 확실하지 않다. 뭐 그림자와 같다. 뭐 뒤에도 좀 나오게 됩니다만, 이게 너무 이게 넓군요. 조금 줄여야 되겠네. 예,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톨스토이 사상을 저 체스터턴이 반대합니다. 네, 거기에는 범신론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범신론적이라면 뭐 불교 사상하고도 닿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아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세상이 있는지를 의심하는 경우보다 더 회의적인 세상은 상할 수 없다. 이게 실제가 그들에게는 없으니까 이미 그 회의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이미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나마 옹호될 수 없는 신성모독의 법이 적용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옹호될 수 없는 신성모독의 법이 적용되고 현대 잉글랜드가 기독교 국가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의 방해를 받았기 망정이지, 어느 정도 이제 예, 과도한 게 법적으로 좀 막혔기 때문에 그렇지, 신성모독이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극단적으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좀 막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자유사상은 훨씬 더 빠르고 철저하게 파산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상은 파산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성모독 혹은 기독교 국가라는 그 어, 법, 법이나 그 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상이 이렇게 제한을 받았는데, 그렇게 제한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진작에 파산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늦어진 거죠. 예, 그 당시 그 영국에 있었던 상황들을 좀 전제하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체스터턴이 말하려고 하는 근본은 알겠어요. 회의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 현대 사조들은 이미 생각할 근거를 다 부정해 버리고 말았다. 그건 그는 내버려 뒀으면 진작에 파산했을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4쪽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제기할 의문이 없다. 그 현대사조에게 뭐 가타부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미 끝장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장 캄캄한 구석과 가장 거친 정상에서 의문들을 찾아왔고, 체스터턴이 반기독교 사상과 그 흐름에 동조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려 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자체 모순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다 보니 기독교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독교냐 반기독교냐라고 하는 그 정점에서 지금 힐스터턴이 논의하는 거예요. 가장 거친 정상에서 의문들을 찾아왔고, 찾을 수 있는 의문은 모조리 찾았다. 지금은 의문을 찾는 일을 그만두고
해답을 찾기 시작할 때다. 해답을 찾아야 될 때다. 그 회의주의를 비롯한 현대 사조들도 계속 의문을 제기했으니까요. 근데 할 것까지 다 했어요. 모든 거를. 이제 자아도 없고 신은 뭐 자의 투사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유물론적이고 진화론적이며 진화론 유물론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극단적으로 나가서 기존에 있던 모든 정통을 부정하는 태도를 가리켜요. 그걸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들을 때 그 모조리 다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물론은 그 물질적인 이 메커니즘을 잘 밝혀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물리학이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거의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부터 양자에 이르기까지 거시와 미시 이런 데서 의심할 만한 것들은 다 했다. 대답을 찾기 시작할 때다.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해야 되겠다. 맨 처음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룬 이 책의 초반부터 미치광이 뭐 얘기했으니까요. 우리의 정신적 파멸이 무모한 상상이 아니라 무모한 이성 때문에 생겼다고 말한 바 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 좁은 틀로만 예, 보니까요. 사람은 1마일 높이의 동상을 만들기 때문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1마일 높이의 동상은 만들기 어렵죠.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1마일이면 몇 킬로죠? 1.5킬로인가? 아니 2.5킬로인가? 네, 어쨌든 1킬로는 넘죠. 아, 이거 기초적인 거를 잘 모르네요. 어쨌든 1킬로라고 하더라도 그, 그 동상 만드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제정신으로 힘들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고 높은 상상력, 큰 상상력 그런 것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고 한 평의 땅에서 그 일을 해내려고 생각하는 바람에 미치는 것이다. 이 토대가 좁다는 겁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토대 요 안에서만 1km 이상 되는 동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 토대에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해석해 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미친다는 겁니다. 한 학파는 이 점을 간파했고 이 이방 세계의 건강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이성이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잘 간파하지만 그다음 95쪽 간파하지만 의지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음? 네, 또 다른 학파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권위는 이성이 아니라 의지에 있다는 것이다. will. 이게 뭐 니체가 대표적이겠죠. 뭐 생애 철학, 의제 철학 등등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이 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이 글을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의지는 뭘 요구하는 거잖아요. 의지적으로 내가 뭘 선택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신을 요구한다. 할 때 종교적 의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요구하고 있는 그 인간 심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구하는 것 자체라는 거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의지 철학을 추적하거나 근데 이 요런 설명에서 이 체스터턴이 그 의지 철학, 의지 자체 그쪽에 생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허점을 체스터턴이 이제 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가끔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의지 철학을 추적하거나 설명할 만한 지면은 없다. 나는 이 철학이 요거 바로 위에서 얘기한 거는 의지 철학의 이 관점인 것 같아요. 내가 앞에서 그 체스터턴이 이 의지 철학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문장과 그 의지 철학의 관점이 약간 뒤섞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곧 지나가 봅시다. 이 의지 철학을 추적하거나 설명할 질면 없다. 나는 이 철학이 에고이즘이라고 부르는 것을 전파했다는 니체를 통해서 맞다고 생각한다. 이는 무척 단순한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니체는 에고이즘을 전파함으로써 이기주의요.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전파한다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요.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기주의자는 인생을 자비가 없는 전쟁이라고 부르고 이어서 이기적 유전자 그럴까요? 이어서 전쟁에서 적을 훈련시키기 위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 적을 훈련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싸운다는 얘기인가? 이기주의를 전파하는 것은 곧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기적이니까 자비가 없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결국 상대방이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을 또 훈련시키는 나는 점에서 이타주의를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좀 너무 문학적인 수사가 과하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이 견해가 어떻게 시작됐든지 간에 그것을 오늘날의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사상가들의 주요 방어 수단은 스스로를 사상가로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음, 그건 지나가고 9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큰 게 나왔어요. 자, 몇몇 사람들이 거론됩니다. 데이비드슨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웰즈가 다시 나오고 버나드 쇼도 다시 나와요. 아랫 부분을 보십시오. 데이비드슨 시 같은 인물이 이 의지의 교리를 변화하려고 힘겨운
형이상학을 써야 한다는 것을 보니 이 교리가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실로 분명한 사실이다. 웰스 이야기도 하고요.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체스터턴이 언급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인물 몇몇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의지 철학이 새롭게라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현대 사조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문제인가 잘못인가 그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웰스, 버나드 쇼 쭉 나옵니다. 그거 지나가겠어요. 자, 98쪽으로 가겠습니다. 98쪽. 의지의 숭배는 강력한 의지잖아요. 생의 의지, 생명의 의지 이런 것들이요. 니체, 막스 뭐 등등 쇼펜하우어까지 쇼펜하우어, 베르그송 다 포함될까요? 너무 많은 사상가들이 있어서 제가 그 흐름을 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상가들, 그 철학, 뭐 사상가 철학자 똑같고요. 그 뭐 과학자들 등등 두루두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느 누구도 그거를 완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누가 이런 점이 잘못이고 저러고 내 사상은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 또 부정되거든요. 의지 숭배는 의지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의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게 의지를 부정한다. 단순히 선택을 흠모하는 일은 선택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버나드 쇼, 이 사람은 체스터턴하고 논쟁을 많이 한 그 유명한 그 버나드 쇼, 그 저분에게 붙는 이름이 있는데 냉소주의자인가? 하여튼 뭐 있습니다. 내게 다가와서 무엇인가를 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셈이며 그 말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뭘 원해? 그러면 뭐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가 나타나면 나의 의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딱 관계성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뭐 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는 다름없다. 당신은 막연하게 의지를 흠모할 수 없는 것은 의지 철학이 있습니다. 음, 흠모 그걸 어, 절대화하는 거죠. 예. 그런 것은 흠모할 수 없는 것은 의지의 본질이 그 특정 특정의 특성이에요. 특정성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의지에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의지의 발현은 다른 사람에게는 의지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데이비드슨 씨와 같은 무정부주의자는 평범한 도덕에 염증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 현대 우리 21세기 대한민국도 그랬잖아요. 네 욕망대로 해라. 그걸 절대적으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이다. 그는 인류가 무엇인가를 원할 뿐이다. 그런데 인류는 실제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인류가 원하는 것은 바로 평범한 도덕이다. 그는 법에 저항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또는 무엇이든 원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반항하는 법이다. 자기가 부정하는, 거부하는 그 법이다. 평범한 법이다. 그게 정통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미있어요. 저런 사유가 우리들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 그 사상, 언어, 문장, 예, 근원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능력이라기보다도 그런 관점들을 배우는 거죠.